금속 손잡이가 아래로 눌리는 순간 둔탁한 진동이 문틀을 타고 제 손끝까지 전달됐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집을 나설 때 분명히 잠갔는데 손잡이가 아래로 처진 채 문틈 사이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냉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더군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도둑인가 싶었죠. 아니면 누가 실수로 잘못 들어온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려다 말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도둑이라면 문을 열어둘 리 없잖아요. 그렇다고 아는 사람이 들어올 이유도 없고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시어머니는 멀쩡히 시댁에 계실 텐데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제가 쓰는 향이 아니었어요. 달달하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젊은 여자들이 뿌릴 법한 그런 향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캐리어였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캐리어가 거실 한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바퀴 4개가 마루홈을 타고 있었고 손잡이는 위로 세워진 채였죠. 누군가 급하게 끌고 들어와 그대로 둔 것 같았습니다. 캐리어 옆으로는 여자 핸드백이 소파에 툭 던져져 있었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버텼죠. 이게 뭐지? 누가 왜 우리 집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냥 앞으로 한 발 걸어갔어요.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누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숨소리인지 안에 있는 사람 숨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귀가 먹먹했거든요. 손을 뻗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낡은 경첩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으로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안에 누워있던 사람이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제 침대에, 제가 30년을 잤던 그 침대에 낯선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베개를 베고 이불을 덮고 배를 쓰다듬으면서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들어온 걸 기다렸다는 듯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더군요. 입가에는 미소 같은 게 걸려 있었어요. 비웃는 건지 아니면 정말 웃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입술이 말랐습니다. 말을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헐떡였죠. 뭐라고 소리쳐야 하는 건지, 경찰을 불러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아기 가졌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여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었죠. 마치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기, 오빠, 여기가 집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긴 제 집이에요. 30년을 살아온 제 집이고 제 남편과 함께 꾸려온 제 보금자리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여자가 침대 옆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내밀었죠. A4 용지였습니다. 위쪽에 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고 가운데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임신 확인서였습니다. 석달차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고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종이를 받아들 수가 없었어요. 손을 뻗었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저게 진짜일 리 없어.
누가 장난치는 거야. 이건 꿈이야. 제가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런데 눈을 감았다 떠도 여자는 그대로 거기 있었고 종이도 그대로 거기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리고 있었죠. 제 목소리가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귓속까지 파고들었어요. 뒷목에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현관 쪽으로 비틀거렸어요. 신발장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거든요.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뭔가 터지는 것 같았어요. 뜨겁고 차가운 게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숨을 쉬려고 해도 공기가 들어오질 않았어요. 목구멍이 조여왔죠.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렸어요. 떨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신발장 손잡이를 잡은 손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차가운 손에서 왜 땀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방에서 여자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침대 스프링이 삐걱거렸어요. 발소리가 났죠. 마루를 밟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제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요. 그런데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냥 신발장에 매달려 있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여자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등 뒤에서 나는 그 숨소리가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오빠는 곧 올 거예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한테 여기서 지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귓속에서요. 고막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여자 목소리인지 아니면 제 안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남편은 어디 있는 거지? 왜 이 여자를 집에 들인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가슴을 쥐어뜯어요. 그때로 돌아가 볼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남편이 이상해진 건 그때부터였거든요. 제가 눈치를 못 챈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설마 했죠.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다고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참 바보 같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석 달 전이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정말 회사 일이 바쁜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잖아요. 남편 나이에 직장 지키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했어요. 밤 11시, 12시에 들어와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차려놨어요.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게끔 랩을 씌워서 식탁에 놔뒀죠. 남편이 들어오면 씻고 나서 혼자 먹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물만 마시면서 말상대를 해줬고요. 오늘도 힘들었지? 남편은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엔 회사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죠.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그냥 화면 위로 놨었거든요. 전화 오면 보이게끔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놨어요. 식탁에서도 거실 탁자 위에서도요. 처음엔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왜 뒤집어 놓지? 무슨 전화라도 오나? 궁금했어요. 그래도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것 같아서요. 샤워 시간도 길어졌어요. 예전엔 10분이면 나왔는데 요즘엔 20분, 30분씩 걸렸습니다. 물소리가 계속 났어요. 욕실 문틈으로 김이 새어나왔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요. 남편이 휴대폰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안 들렸어요.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누구 전화야?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어봤어요. 회사.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뭘 더 물어볼 수도 없었어요. 따지는 것 같았거든요.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확신은 없었죠.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신혼 때는 좋았어요. 남편이 다정했거든요. 퇴근하고 오면 꼭 손 잡아줬습니다. 오늘 뭐 했어? 물어보고 제 얘기 들어줬어요. 주말엔 같이 시장도 가고요. 30년이 지났죠.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남편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고 저도 주름이 늘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게 부부 아니겠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턴가 손도 안 잡았고 말도 줄었습니다.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거라고요. 착각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남편 휴대폰을 보려고 손을 뻗는데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쿵쿵거렸죠. 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갔어요.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 두고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금 화면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알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숫자 6개를 눌렀어요. 열렸습니다. 문자 목록이 떴어요. 맨 위에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야? 누가 자기야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어요. 문자를 눌렀습니다. 오늘 보고 싶어. 나도. 호텔에서 만나자. 몇 시에? 8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거든요. 입이 바짝 말랐어요. 침을 삼키려고 했는데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가 멎었어요. 남편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놨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못 놨습니다. 비스듬하게 놓였죠. 욕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를 봤어요.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죠. 왜 그래? 남편이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남편이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증거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거라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회사 동료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어요.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지갑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몰래 뒤진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건지 몰랐습니다. 지갑을 열었어요. 카드칸을 하나씩 확인했죠.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호텔 카드 영수증이었어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그날 남편은 야근한다고 했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소리 나면 남편이 깰 테니까요. 영수증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자리에 도로 넣었어요. 남편 휴대폰도 다시 봤습니다. 문자를 스크린샷 찍었어요. 여러 장요. 손이 떨려서 화면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이 늦는 게 야근 때문인 줄만 알았어요.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제가 바보였죠. 이제야 알았습니다. 늦게 들어온 날들, 전화 받으러 나간 밤들, 샤워 시간이 길어진 이유들을요. 다 그 여자 때문이었던 거죠. 속이 뒤틀렸어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제가 미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는 제 편 들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데 아들이 잘못한 걸 알면 혼내주시겠지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게 좋겠다 싶었어요. 시어머니 앞에 설 때니까요. 검은색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주름 하나 없이 다려진 거요. 바지도 깔끔한 걸로 골랐죠.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눈밑이 푸르스름했어요. 뺨도 홀쭉해진 것 같았고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습니다. 그래도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에휴, 한숨이 나왔어요. 증거 서류를 챙겼습니다.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스크린샷들, 호텔 영수증 사진들을 출력했어요. A4 용지 5장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접으려다가 그냥 투명 파일에 넣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는 제 편 들어주실 거야.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인데요. 아들이 잘못한 걸 알면 혼내주시겠지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탔어요. 시댁까지는 30분 거리였습니다. 창밖을 봤죠. 풍경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뭐라고 말씀드리지. 어머니, 민수가 바람을 폈어요. 증거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나? 아니면 좀 더 돌려서 말할까? 어머니 놀라실 텐데. 충격받으시면 어쩌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시댁 앞에 내렸어요. 익숙한 골목이었습니다. 시집 와서 10년을 여기서 살았거든요. 대문이 보였어요. 낡은 철문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게 그대로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삑 소리가 났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 끄는 소리였죠. 문이 열렸어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덤덤했어요. 놀란 기색도 없고 반가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만 보고 계셨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들어와. 시어머니가 돌아섰어요. 저는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찻잔을 내왔어요. 탁자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놨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어요. 찻잔이 받침을 때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어요. 말없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시어머니가 먼저 물었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원래 다정한 분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어서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스크린샷 출력물,
호텔 영수증 사진이 보였죠. 민수가 바람을 폈어요. 말을 꺼냈습니다. 증거도 있어요. 종이를 시어머니 앞으로 밀었어요. 시어머니가 종이를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요. 한참을 봤어요. 표정이 안 변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요? 지금 제 말 들으셨어요? 아들이 바람을 폈다는데 그래서라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도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30년을 이 집에서 남편 시중 들고 시댁 행사 다 챙기고 명절 때마다 음식 만들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어머니, 그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겨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찻잔을 들어서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탁 소리나게 내려놨죠. 물이 튀었습니다. 탁자 위로요. 남자가 바람 피우는 건 여자가 잘못 챙긴 탓이야. 내가 집안일을 제대로 했으면 남편이 밖에서 눈 돌릴 일이 없었을 거 아니야.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30년을 이 집에서 그만해.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 바람 좀 폈다고 이혼하자는 거야? 그럼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그래도 뱃속 아이는 우리 핏줄이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뱃속 아이요? 그 여자 임신했다며. 민수 아이라고 하던데. 콧등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선명하게 보였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시어머니가 먼저 아세요? 남편이 말씀드렸나요? 아니면 그 여자가? 어머니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난 아들 편 들 거야. 당연하잖아. 넌 며느리고 민수는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돌아가. 등을 돌렸어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 남았습니다. 시댁 대문을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비틀거렸죠. 담벼락을 짚고 겨우 걸었어요. 김 여사를 마주쳤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이었어요. 65쯤 되셨나요? 장을 보고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고, 선희 씨 아니야? 김 여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김 여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기가 힘들었어요. 요즘 시댁에 젊은 여자 드나든다던데 그거 사실이야? 김 여사가 물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났구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참, 나 같으면 못 참아. 당장 쫓아내야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제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까지 저를 버린 줄은 정말 몰랐어요. 30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결국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느릿느릿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돌아가는데 제 세상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어요. 그런데 자꾸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누구도 제 편이 아니구나. 남편도 아니고 시어머니도 아니고요. 저 혼자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바람이 그 구멍으로 들어와 휙휙 지나갔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렸죠. 손잡이를 잡고 겨우 올라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풍경이 지나갔어요. 익숙한 골목들, 익숙한 건물들이요. 그런데 전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는 세상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아서요. 그냥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혼자서라도 싸워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무서웠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아무도 제 편이 없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저를 봤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를요. 왜 불도 안 켜? 남편이 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불을 켰어요. 환해졌죠. 남편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그런데 미안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한테 갔다 왔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하셨어? 내 편 드시더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참아.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졌어요. 제 안에서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날이에요.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낯선 캐리어가 거실에 있었고 안방에 그 여자가 누워 있었던 그날이요. 저는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거실에 남편이 앉아 있었어요. 소파에요. 시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태연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고 미안한 기색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입꼬리가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봤던 그 표정이었어요.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차갑기만 했죠. 들어와서 얘기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발이 땅에 박힌 것 같았습니다.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죠. 안방에서 소리가 났어요. 침대 스프링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발소리가 났죠. 슬리퍼 끄는 소리요.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안방 문을 열고요. 배를 쓰다듬으면서 거실로 왔어요. 저를 봤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가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처럼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안녕하세요?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남의 침대에 누워 있다가 안녕하세요라고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옆에요. 편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남편이 슬쩍 옆으로 비켜줬어요. 공간을 만들어줬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오빠 아기 가졌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배를 쓰다듬으면서요. 배가 살짝 불러 있었어요. 옷 위로도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여자가 가방을 뒤졌어요. 종이를 꺼냈습니다. 임신 확인서였어요.
앞서 안방에서 봤던 그 종이요. 탁자 위에 툭 났습니다. 석 달차예요. 오빠 아기죠. 남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탁자에 놨죠. 그래도 뱃속 아이는 우리 핏줄이잖아.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핏줄이라고요? 저랑 30년을 살았는데 그 여자 뱃속 아이가 더 중요하다고요?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을 짚었어요. 겨우 서 있었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안 봤어요. 시선을 피했죠.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그런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이었죠. 그냥 조금만 참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참으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그럼 그때까진 이 여자랑 같이 살라는 거예요? 제 집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제 정신을 붙들어줬습니다. 아이 낳으면 호적에도 올려야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요. 승리한 사람처럼요. 이름도 지어야 하고요. 오빠가 벌써 후보 몇 개 생각해뒀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남자를 제대로 못 챙겨서 이 꼴 났어. 콧등의 흉터가 형광등 불빛에 선명했어요. 며느리 자격도 없어. 그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요. 30년 동안 참았던 게 전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 끊어졌어요. 제 안에서요. 예의라는 것, 체면이라는 것, 며느리라는 것, 전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그런 말을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낯설었죠. 이렇게 큰 소리를 낸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했어? 지금 30년을 이 집에서 개처럼 살았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떨렸죠. 그런데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밥하고 제사 지내고 당신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요. 당신 아들이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이에요? 그 여자를 집에 데려온 게 제 잘못이에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감히요? 제가 왜 감히예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들 잘못이잖아요. 바람 피운 건 그쪽이고 집에 여자 들인 것도 그쪽이에요.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오빠는 저를 사랑해요. 닥쳐.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 말투가 바뀌었어요. 반말이었습니다. 제가 반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한테도 그 여자한테도요. 당신들이 뭔데 남의 집에서 이러는 거야? 테이블 위에 있던 찻잔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찻잔이 흔들렸죠. 그리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고막을 찔렀어요. 머리가 울렸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얼어붙었어요. 그 여자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도 움직이지 않았죠. 저는 숨이 가빴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정말 입 닥쳐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30년 동안 당신 눈치 보고 살았어요. 이제 안 봐요. 못 봐요. 시어머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노로요. 너 지금 어디서? 여기 제 집이에요.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떨림이 멎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이고 제가 30년을 산 집이에요. 당신이 나가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 여자를 봤습니다. 너도 나가. 그 여자가 눈을 크게 떴어요. 오빠, 이거.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당신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진짜 이혼하려는 거야? 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법대로 하겠어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참으시겠어요? 저는 못 참았어요. 더 이상은요. 거실 구석에 그 여자 캐리어가 있었습니다. 가서 집어들었어요. 무거웠어요. 질질 끌고 현관까지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캐리어를 밖으로 밀었어요. 복도에 떨어졌죠. 플라스틱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요. 시어머니가 노려봤어요. 너 이러다 후회해. 후회는 제가 알아서 해요.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왔습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문을 나가면서 뒤돌아봤죠. 두고 봐. 문을 닫았습니다. 그 여자도 나갔어요. 울면서요. 남편한테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저를 봤어요. 정말 이러는 거야? 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차갑더군요.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건너편에 변호사가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제 앞에 놓인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휴대폰 문자 스크린샷, 호텔 영수증, 임신 확인서 사본, 시어머니 녹음 파일까지요. 전부 출력해서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 위에 놓인 손이요. 떨림을 멈추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긴장했거든요.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십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기실 수 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실감이 났어요. 정말 이혼하는구나.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지는구나. 그런데 지금 좋지 않으시면 재산 분할해서 분리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거든요. 빨리 가처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 바로 해야 하나요? 네. 늦으면 손해보십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건넸어요. 펜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았죠? 제 이름을 쓰려고 했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러는 게 맞나? 돌이킬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나요?
남편은 사과도 안 했어요. 그 여자를 집에 들였고 시어머니는 제 편을 안 들었습니다. 저보고 참으래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요. 못 참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참았던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라 당당해지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 게 후회돼요.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법원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 날짜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가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했어요. 며칠 뒤였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요. 재산 분할 요구도 넣었습니다. 위자료요? 그게 뭔지 잘 몰랐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받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에요. 법원에서 인정받으면 받을 수 있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시니까 적지 않게 나올 겁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잘못했다는 걸요.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화였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죠. 진짜 이혼하려는 거야? 다시 생각해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미쳤구나. 집안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손이 떨렸어요. 문자를 지웠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어요. 시어머니 번호도요. 더 이상 그 사람들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또 연락을 왔어요. 상대 측에서 합의하자고 연락 왔습니다. 합의요? 네. 위자료 줄 테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요.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조용히요? 지금까지 조용히 살았는데 이제 와서 또 조용히 하래요? 거절하세요. 확실하십니까? 네. 법대로 하겠어요.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재판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후회는 안 됐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한 달 뒤였어요. 변호사가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증거 정리하고 진술서 쓰고요. 혼인 파탄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결혼을 깨뜨린 쪽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증거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랑 그 여자 둘 다 책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은 건 불법이거든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불법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후련했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저들이 잘못한 거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그 여자도 없었죠. 조용했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은 치웠어요. 바닥도 닦았죠. 흔적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있었죠. 제가 너무 잔인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내쫓아도 되나? 그래도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인데. 그런데요. 제가 잘못한 게 뭐예요? 남편이 바람 폈잖아요. 그 여자를 집에 들였잖아요. 시어머니는 저보고 참으래요. 못 참아요. 이건 정당한 일이에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변호사랑 같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법정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요. 손이 떨렸어요.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갔습니다. 법정이 넓었어요. 판사석이 보였고 양쪽에 책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 제가 앉았고 반대편에 남편이 앉았어요. 남편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안 봤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문자 스크린샷, 호텔 영수증, 임신 확인서, 녹음 파일까지요. 판사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남편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합의 이혼을 원합니다. 위자료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정당한 재판을 원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가 명확하군요. 피고의 불륜이 인정됩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위자료 및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하겠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겼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웃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이제 끝났어요. 30년의 결혼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조용했습니다. 불을 켰죠. 환해졌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 여자도요. 저 혼자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뭔가 구멍이 뚫린 것처럼요. 이긴 건데 왜 이렇게 허전하죠? 슬픈 건지 후련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복잡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였어요. 받았어요. 위자료 금액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5천만 원입니다.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요? 그렇게 많이요? 재산 분할도 절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도 반은 선희 씨 거예요.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뭔가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제가 이긴 거구나.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이제 법대로 하겠습니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가져갈 겁니다. 제가 보낸 문장이었습니다. 그대로 지켰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완전히 차단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남편이 짐을 가지러 왔습니다. 제가 없을 때요. 열쇠로 들어왔죠. 옷이랑 개인 물건들을 챙겨갔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장이 텅 비었어요.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 물건들도 없었고요. 안방을 봤습니다. 침대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웠던 침대요. 시트를 전부 갈았습니다. 베개도 새 걸로 바꿨어요. 그래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침대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결국 침대도 버렸어요. 새로 샀습니다. 제가 고른 걸로요. 그제야 좀 편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제 이름으로 계약했거든요. 계약서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제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남편 이름은 없었죠. 그걸 보는 순간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제 집이구나. 이사짐을 풀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책 몇 권이요. 30년을 살았는데 제 물건이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참, 한숨이 나왔어요. 거실에 소파를 놓았습니다. 제가 고른 거였어요. 베이지색이었죠. 부드러웠습니다. 앉아봤어요. 편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예전 집은 어두웠거든요. 북향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은 남향이었습니다. 화냈죠. 안방에 들어갔어요. 침대를 놨습니다. 새로 산 거였어요. 시트도 새 걸로 깔았죠. 하얀색이었습니다. 누워봤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깨끗했어요. 곰팡이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냥 새 집이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시어머니 전화 오는 소리도 없었죠. 평화로웠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옷을 걸었습니다. 하나씩요. 남편 옷은 없었어요. 제 옷만 있었죠. 옷장이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 반지가 있었어요. 빼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손가락에서요. 이제 낄 일도 없을 거예요.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엌에 갔어요. 그릇을 정리했습니다.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렸죠. 윙 소리가 났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밥을 지었습니다. 제목만요. 남편 몫은 없었습니다. 한 공기만 지으면 됐어요. 간단했죠. 반찬도 간단하게 차렸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 김치 조금이요. 혼자 먹을 건데 뭐 거창하게 차리겠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조용했습니다. TV도 안 켰어요. 그냥 밥 먹는 소리만 들렸죠. 외로웠어요. 그런데 편했습니다. 이상하죠? 외롭고 편한 게 동시에 느껴지다니요. 그런데 정말 그랬어요. 김 여사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을 열었죠. 이사 왔다며? 보러 왔어. 김 여사가 웃었어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고, 좁긴 해도 깔끔하네. 혼자 살기 딱 좋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소파를 권했어요. 김 여사가 앉았습니다. 차를 내왔죠. 재판은 어떻게 됐어? 김 여사가 물었어요. 이겼어요. 잘했어. 당연히 이겨야지. 잘못한 게 뭐야? 김 여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 분할도 됐어요. 얼마나 받았는데? 5천만 원이요. 김 여사가 눈을 크게 떴어요. 5천? 많이 받았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죠.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해야지. 차를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남편은 그 여자랑 살고 있대요. 아이도 낳았다던데요. 에휴. 김 여사가 혀를 찼어요. 시어머니는요? 시댁에 계시겠죠. 연락 안 해요. 잘했어. 연락할 필요도 없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가 한참을 앉아 있다가 갔어요. 가면서 손 꼭 잡아줬습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고마워요.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를 끓였어요. 제목만요. 향이 좋았습니다. 천천히 마셨죠. 창밖을 봤어요. 나무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잎이 떨어졌죠.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집 정리를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 더러워질 일도 없거든요.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예전엔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남편 밥 차려야 하고 시댁 전화 받아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소파에 누워서 읽었어요. 편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거든요. 빨래 안 개켰어? 설거지는? 그런 소리 안 들었죠. 자유로웠어요. 가끔 외로웠습니다. 밤에요. 혼자 침대에 누우면 적막했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옆에 누가 있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외롭지만 편했으니까요. 통장을 받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위자료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받은 돈도요. 숫자를 봤어요. 많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큰 돈 본 적이 없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30년의 대가가요. 비싸게 받은 건지 싸게 받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복잡했습니다. 통장을 덮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예뻤습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던 날들,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하던 순간들, 그 여자가 제 침대에 누워있던 그날이요. 화가 나요. 아직도요. 그런데 후회는 안 해요. 제가 한 선택이니까요. 당당하게 싸웠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주인인 삶을 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제 방식대로요.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랑 헤어졌대요. 아이 낳고 나니까 힘들었나 봐요. 어린애 키우는 게요.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전화기 너머로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왔어요.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읽었습니다. 답장은 안 했어요. 용서했을까요? 그건 남은 제 인생의 몫이겠죠.